안녕하세요. 미디어 기술 콘텐츠학과 갈다연 안창신입니다. 저희는 청와 테마 주식회사라는 게임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한 게임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기획 영상은 기획 의도, 재미 요소, 장르, 플랫폼, 타깃, 세계관, 게임 구성, 그리고 핵심인 게임 스토리로 구성했습니다. 청와 테마 주식회사의 기획 의도는 선한 의도를 가진 행동이 언제나 정의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흔하게 볼 수 없는 동양적 판타지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게임의 재미 요소를 4가지를 중심으로 기획했습니다. 순수한 의도의 나쁜 행동과 불순한 의도의 선한 행동 중 무엇이 더 정의로운가? 이런 물음에 관한 재탐구를 통해 플레이어에게 흥미를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게임에서 플레이어들은 몬스터를 죽이고 경험치를 얻어서 레벨업을 해왔을 것입니다. 이런 괴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요괴의 특성에 맞게 다르게 공략하는 플레이 요소를 넣어보았습니다. 기존에 거의 없는 한국적 요소를 활용해 익숙함을 주고 새로운 판타지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게임의 장르는 3인칭 어드벤처 장르로 서양 판타지와는 다른 동양 판타지입니다. 플레이어의 선택이 중요한 스토리 중심의 게임이기 때문에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싱글플레이 게임으로 기획했습니다. 청와 테마 주식회사는 PC나 콘솔 플랫폼으로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타깃은 스토리 중심의 어드벤처 장르를 즐기는 성인 남녀로 설정했습니다. 청와 테마 주식회사는 갑자기 전 세계의 요괴들이 나타나고 30년이 지난 서울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이 세계에서는 강인한이라는 영웅이 나타나 테마 주식회사 청와를 설립하고 사람을 모아 함께 요괴를 퇴치합니다. 그리고 남산타워를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하고 강인한은 마을 주변에 결계를 만들어 요괴의 침입을 차단합니다. 게임 플레이 시점은 영웅 강인한이 목숨을 바쳐 요괴와 싸우다 사망하고 1년 뒤의 세상입니다. 플레이어는 테마사 진비형이 되어 게임을 플레이하게 됩니다. 요괴와의 전투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는 부적을 이용해 요괴를 약화시키는 결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때 요괴에게 들키지 않도록 부적을 설치하거나 요괴를 적절한 구역으로 유인해야 합니다. 만약 요괴에게 들켰을 경우 그 지역을 벗어나 요괴의 주위를 돌린 후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계를 형성하지 않고 요괴와 전투할 경우에는 0 또는 1의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2페이지는 결계 형성 후에 본격적으로 요괴와 전투해야 합니다. 부적을 설치하면 요괴의 약점이 시각적으로 노출되는데 이 부위를 권총이나 검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에 따라 파트너 캐릭터와 협동하는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요괴가 전투불능 상태가 되면 플레이어는 요괴를 죽일 것인지 봉인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결말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모든 테마사들에게 미래형 웨어러블 아이템을 줍니다. 플레이어는 이 홀로그램 화면을 통해서 지도를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와 현재 목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의 전화 기능이 가능하고 요괴에 대한 정보를 동료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아이템에서는 부적이 나오는데 요괴마다 적절한 부적을 자동적으로 추출해줍니다. 부적을 통해 결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 미래적이면서도 동양적인 의상과 요괴를 봉인할 수 있는 봉기함, 그리고 검이나 총과 같은 아이템으로 동양적 요소와 SF적 요소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아이템을 구성했습니다. 총과 검은 항상 소지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탄환은 무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게이지가 존재하는데 이 게이지를 통해서 총화탄을 쓸 수 있고 검에서는 푸른빛이 납니다. 게이지는 요괴를 타격하면서 채울 수 있습니다. 모두 채우게 되면 일정 시간 동안 강력한 총화탄과 푸른 검으로 요괴에게 강한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게이지는 게임이 진행되면서 용량이 늘어나 지속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기본 UI는 몰입적인 환경을 위해서 최소화했습니다. 화면의 왼쪽 상단에서 현재 착용한 무기와 탄환 수, 게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아이템 UI는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어의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지도, 정보창, 통신, 현재 목표를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의 체력바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체력이 낮아지면 점점 화면이 흑백으로 전환되는데 일정 시간 요괴에게 데미지를 입지 않으면
자동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 및 진행 설명에 앞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표는 각 장의 스토리와 전투 이후의 스토리를 설명드립니다. 각 요괴에 대한 전투 방식은 유튜브 링크에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게임 스토리 및 진행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입 테마사가 된 비영은 입사 첫날 퇴마 훈련 및 교육을 받게 됩니다. 훈련장에서 퇴마 무기 사용법을 익히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경고음이 울리게 되는데요. 이는 퇴마사들이 연구를 위해 포획해온 시인견들이 연구실을 탈출하고 나는 경고음이었습니다. 이 시인견들은 신입 퇴마사들이 있는 곳까지 오게 되는데요. 도망치는 사람들 사이로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고 비영은 그 사람을 구하고자 무기를 들고 앞으로 나서면서 전투가 시작됩니다. 시인견과의 전투 이후 퇴마사 선배들이 나타나 비영을 도와줍니다. 그러는 와중 시인견이 인간을 원망하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말에는 오직 주인공인 비영만이 귀를 기울입니다. 훈련 당시 식인견으로부터 구해줬던 신우식이 비영의 파트너가 됩니다. 동생같이 잘 따르는 신우식은 비영과 금방 친해지게 되는데요. 한편 결계 밖으로 자원을 구하러 가는 자원 확보팀 중 일부 여성 요원이 사라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지하에 서식하는 지하 국대적의 소행임을 알게 된 본부는 비영과 신우식에게 첫 임무를 내리게 되고 서포터인 마야가 정보를 알려주면서 전투가 시작됩니다. 지하 국대적과의 전투 이후 첫 임무임에도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한 비영과 신우식은 본부로부터 신임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둘의 사이는 더욱 친해지고 또 다른 임무들을 받게 됩니다. 지하 국대적과의 전투 이후 본부는 대귀, 소기부터 불가사리, 그슨새 등의 요괴 퇴치 임무를 비영과 신우식에게 내리게 됩니다. 둘은 힘들 때도 있지만 지형지물을 잘 활용하여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데요. 비영은 자신을 잘 따라주는 우식이 고마우면서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둘에게 본부는 새로운 임무를 내리게 됩니다. 본부의 주요 이동 경로인 한강다리에 인어 무리가 등장해 본부는 비영과 신우식을 파견합니다. 인어와의 고군분투 중 웨어러블 아이템이 망가지게 되고 마야와의 송신수단이 사라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인어의 숫자에 비영과 우식은 당황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갑자기 사립귀가 나타나 인어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인어를 모두 죽인 사립귀가 둘을 바라보자 둘은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퇴치 방법을 모르는 둘은 사립귀를 공격해보지만 지금까지의 요괴들과는 비교도 안되게 강한 요괴임을 알게 됩니다. 사립귀는 둘을 쉽게 제압하고 우식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비영의 분노가 두려움을 앞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사립귀와의 전투를 시작합니다. 사립귀와의 전투 이후 겨우 사립귀를 죽이는 데 성공한 비영은 사립귀와 함께 한강 다리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다리 밑에 있던 탄주와의 뱃속으로 비영은 들어가게 됩니다. 사립귀와의 전투 이후 정신을 잃은 비영은 누군가가 깨우는 소리에 정신을 차립니다. 자신을 삼국이라고 밝히는 요괴는 무기를 찾아줄 테니 같이 탄주어의 뱃속을 탈출하자고 제안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비영은 요괴의 말을 일단은 듣기로 합니다. 삼국이는 비영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지만 우식을 잃은 비영에게 마음의 여유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비영을 위로하며 삼국이는 말을 계속하는데요. 비영과 삼국이는 함께 탄주어의 몸속에 약점을 공략해서 탈출하기로 합니다. 탄주어와의 전투 이후 둘은 탄주어의 몸속에서 탈출하게 되는데요. 삼국이는 서울까지의 길을 안다며 동행을 계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결국 비영은 마저 못해 삼국이의 수다를 들으며 서울까지 함께 동행합니다. 삼국이와 헤어진 후 비영은 본부로 돌아오게 됩니다. 죽은 우식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새로운 파트너가 등장하는데요. 원칙주의자인 김재환은 냉철한 성격 때문인지 비영과의 의견 충돌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영의 주위에 신출귀몰하게 나타나는 요괴 친구 삼국이와의 대화를 통해 삼국이와의 우정을 쌓게 됩니다. 그러던 중 광화문 상공에 인면조가 출연하게 되고 비영과 재환은 퇴마에 나서게 됩니다. 광화문을 날아다니는 인면조는 계속해서 무언가 말을 하는데 둘은 인면조와의 전투를 시작합니다. 인면조와의 전투 직후 인면조가 말하는 것을 김재환이 칼로 찔러 막습니다.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한 비영과 재환은 다시 한번 다투게 됩니다. 잦은 갈등으로 인해 비영과 재환은 각자 단독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비영에게 상국이는 이전보다 더 자주 모습을 보이고 둘의 우정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비영과 재환은 장산범 퇴마 임무를 받게 되는데요. 장산범은 안개 속에서 비영과 재환의 기억 속의 목소리를 찾아냅니다. 비영에게는 자신이 죽인 요괴나 인면조, 우식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고 비영은 요괴로부터 잃은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재환은 부모님의 목소리에 현혹되는데요. 장산범은 둘의 마음을 조여오며 공격을 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둘은 장산범과의 전투에 돌입하게 됩니다. 전투 직후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된 비영과 재환은 나름의 이해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비영은 재환이 냉철하고 요괴를 원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고 지금껏 사람을 죽여온 요괴의 존재 의의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비영은 주변에 계속해서 나타난 상국이를 보며 마음속 남모를 고뇌를 하게 됩니다. 재환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며 사람들을 죽여온 요괴들을 죽이지만 그들이 남기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머리에 맴도는 비영은 혼자만의 혼란을 지니며 묵묵하게 이 임무를 수행해 나갑니다.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행방불명 사건이 발생하며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마을 밖에서 시체로 발견되어 조사에 나서게 되는데요. 모두 같은 문신, 손톱이 없는 동일한 시체를 본 것에 대해서 둔갑쥐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단서를 따라 불교와 같은 종교 집단이 있는 어느 사찰에 도착한 비영과 재환은 신도인 척 몰래 잠입합니다. 그곳에 있던 주지 스님이 둔갑쥐라는 사실과 둔갑쥐가 기부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한다는 것을 알게 된 비영과 재환은 먼저 귀부를 불태우게 되는데 이로 인해 사찰이 무너지게 되고 비영과 재환은 떨어지게 됩니다. 둔갑쥐는 재환인 척 변신하지만 곧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비영은 홀로 둔갑쥐와 맞서게 됩니다. 둔갑쥐와의 전투 이후 비영은 둔갑쥐를 궁지에 몰기에 성공하지만 사찰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온 삼국이의 등장에 방심하고 맙니다. 이 틈을 타 둔갑쥐는 자폭을 시도하게 되고 엄청난 폭발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비영은 폐허 속에서 삼국이와 재환을 찾지만 파트너인 재환이 삼국이를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국이의 죽음으로 비영은 큰 충격에 빠지지만 요괴와 가까이 지낸 사실을 재환에게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비영은 삼국이의 시체를 들고 결계 밖으로 나가 그를 묻어주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런 비영의 주위에 요괴가 몰려드는데요. 놀란 비영은 무기를 꺼내들지만 요괴의 무리 속에서 자신을 요괴 장로라 칭하는 청모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청모선은 자신이 소속한 요괴 집단은 삼국이와 친한 관계였고 그의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말합니다. 비영은 처음엔 의심했지만 삼국이를 위해 이를 허용해줍니다. 장례를 마친 청모선은 비영에게 요괴가 나타난 사건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그와의 대화에서 모든 진실은 본부에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비영은 진실을 찾기 위해 본부로 향합니다. 본부에 도착한 비영은 자신의 계급으로는 진입할 수 없는 극비자료 저장실에 잠입을 시도합니다. 경비원과 다른 대원들의 눈을 피해가며 극비자료 저장실에 도착한 비영은 그곳에서 여러가지 자료들을 보게 되는데요. 요괴의 잔혹성과 사망자 등과 같은 자료들 중에서 강인한과 관련된 자료를 보게 된 비영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강인한의 옛 은신처를 알게 됩니다. 강인한의 옛 은신처에 도착한 비영은 그곳에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젊은 시절 연구원이었던 강인한은 요괴가 사는 세계의 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로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요괴를 세상에 불러들입니다. 그런 요괴를 죽이며 영웅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신을 진짜 영웅이라고 여기던 강인한은 사람들을 구하면서 성취감을 얻었으나 자신이 불러들인 요괴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즉, 요괴가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요괴의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강인한이 불러들인 참극에 불과했습니다. 진실과 마주하게 된 비영은 청무선과의 대화를 떠올립니다. 어째서 요괴는 이 땅에 나타났는지, 왜 요괴와 인간은 싸우는지. 진실을 바라본 비영은
갈등에 놓이게 됩니다. 강인원의 잘못이건 아니건 요괴는 현재까지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 중에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실을 알았다 해서 요괴들이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나 청보선의 말과 삼국이가 떠오릅니다. 그들도 그들만의 사정이란 것이 있었기에 그들 역시 생존을 위했고 보호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비영은 갈등 속에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청와 테마 주식회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요괴에 계속되는 살인을 막을 대전쟁을 일으키는 것. 하나는 요괴를 본래의 세상으로 되돌리는 것.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을 고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